버지니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식 축구 선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의 전 미식 축구 선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 계열 대학 캠퍼스에 5만여 명의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 환경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RSV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변종 확산까지 겹치면서 병원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환경 보호를 위해 레이크 타호와 멘도시노를 올 연휴 기간 피해야 할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산타애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정과 산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학교의 전 미식축구 선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지 훈련을 다녀오던 선수들이 탄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했는데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대학 캠퍼스의 한 주차장. 수많은 경찰차 앰뷸런스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미식축구 선수들을 태운 버스를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안에 있던 선수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학생 2명이 다쳤습니다. Upon arrival at the scene, University police encountered several victims of gunshot wounds. The shootings occurred on a bus full of students returning from a field trip.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오늘 체포됐습니다. 현재 2급 살인과 총기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의자는 22살 크리스토퍼 나넬 존스 주니어로 해당 학교의 전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용의자는 전 팀 동료가 탑승하고 있던 전지훈련 버스를 기다려 계획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o people was picking on him or whatever. He didn't know how to handle it. I just told him, no, just go to school. Don't pay him no mind. Do what you got to do. Come on, you only have one more year. 특히 용의자는 지난 9월에도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never saw a gun. The comment about Mr. Jones owning a gun was not made in conjunction with any threats. 한편 아이다호 대학교에서도 학생 4명이 어제 캠퍼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조승희 씨가 총기를 난사해 27명의 학생과 5명의 교직원을 숨지게 한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오늘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쯤 LA 한인타운 8가와 놀만디 애비뉴에서 총격이 일어나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2명의 남성 용의자들은 총격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the officers arrived, they found a victim who was down on the sidewalk. The victim had suffered gunshot wounds and was not responsive. The LA Fire Department showed up and pronounced the male victim dead at scene.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으며 갱단과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총격 사건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한인타운 총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C 계열 10개 캠퍼스에 소속된 수만여 명의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UC 버클리, UCLA 등 10개 캠퍼스의 조교와 대학원생, 강사 등 노조 관계자 4만 8천여 명으로 이뤄진 노동조합 유나이티드 오토모바일 워커스는 오늘부터 대학 당국의 급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노조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거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대학 당국과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1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결국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일부 노동자들은 24,000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행보다 2배 수준의 급여와 대중교통비, 추가 보육 보조금,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은 대부분 대학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핵심 인력들로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기말고사 등 캠퍼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독감 발병률이 위험 수준인 높음에 다다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미 전역의 독감 발병 현황입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7개 주와 남부 지역 일대는 매우 높음으로 위험 수준에 다다랐고 캘리포니아주 역시 높음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독감 발병 급증의 주 원인으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독감 시즌과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Never too late to get a flu shot. I think we have to stress that's an important thing to help protect yourself as well as everyone around you, that everyone goes out and get a flu shot. 게다가 독감과 함께 최근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RSV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앞서 RSV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오렌지 카운티 등을 비롯해 미 전역 곳곳에선 소아병동의 포화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high levels of RSV certainly, and our influenza levels are starting to increase.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 입원율은 지난 2009년 돼지 독감 대유행 시기와 비슷한 수준에 달합니다. 여기에 RSV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변종 확산까지 겹칠 경우 우려하던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되면서 또다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철저한 개인 방역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올 연말 피해야 할 여행지가 발표됐습니다. 여행 분석업체인 포더스 트래블 가이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 연휴 기간에 피해야 할 여행지로 레이크 타호와 멘도시노를 꼽았습니다. 레이크 타호는 휴가 기간 때마다 방문객들이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은 물론 여행객들이 쓰레기 등을 호수에 버리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수질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멘도시노는 연간 200만여 명이 방문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사태 이후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이 제한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포더스 트래블 가이드는 이번 연휴 기간 해외 여행지로 프랑스의 마르세유 칼랑크 국립공원과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하와이 마우이, 네덜란드, 태국 등으로 선택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가 가게로 돌진해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지난 12일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용의자 브렌트 필로세나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의류 매장인 로스에 돌진해 5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필로세나는 현장에서 마약 복용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everal people did get clipped or struck directly by that vehicle, and they suffered, what I believe to be broken bones, maybe in some internal injuries.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when you leave your home. You come out, you get in your car, anything can happen. 경찰은 차량이 갑자기 건물이나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평상시에도 주변을 잘 경계하고 인식하는 것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 밤부터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산타아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어 산타아나 강풍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60마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일 밤과 오는 16일 사이에 절정에 이른 후 오는 17일부터 점차 세력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강풍의 영향으로 단전이나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LA 지역과 벤츄라 카운티 일대의 화재 감시를 강화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제이 레노가 지난 주말 LA 자택 차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TMZ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전 투나잇 쇼 진행자였던 레노가 전날 LA 인근 벌뱅크 자신의 자택 차고에 있던 한 차량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왼쪽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노는 현재 웨스트힐즈에 있는 그로스맨 화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주 정도가 지나야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레노는 당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더 파이낸셜 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취소했습니다. 한편 제이 레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80여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부진한 실적 우려로 결국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10,0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6월 말 기준 계약직을 포함해 전 세계 총 150만 명으로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1%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감원이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감원이 기술직과 리테일 부문, 인사 담당 조직 등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감원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지난주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1,0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발표했고 트위터는 절반가량의 인력을 해고했으며 이외에도 리프트와 스트라이프, 스냅 등도 최근 몇 달 동안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전략적 경쟁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마쳤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가 관심이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에 추가적인 방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긴 악수와 밝은 미소로 시작한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은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배석자가 8명씩 앉은 게 증명하지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북핵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 식량 안보, 노동 인권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두루 다루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사이 갈등이 아닌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Can manage our differences,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and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on urgent global issues. 기대를 모았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방위 조치를 취할 거라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 would have to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on our behalf, and it would not be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would not be directed against China. 하지만 사드 사태로 알 수 있지만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설명을 중국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러시아는 물론 북한을 향해서도 간접적 으로나마 핵실험 중단을 촉구한 효과를 낸 건 소득입니다.
미중 사이 대화 창구를 복원하기로 하면서 갈등 수위는 일단 누그러지겠지만 미국이 예고한 추가적인 방위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라고 못을 받고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비판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중국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중국 측이 밝힌 회담 내용,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대만 문제를 지목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미국의 친대만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며 이를 바꾸거나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무역전쟁과 기술전쟁, 공급망 분리와 같은 경제와 무역의 무기화를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대중국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경제 발전을 중단시킬 뜻이 없고 대만 문제를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외교와 경제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와 보건, 식량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갈등 관리를 위해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단했던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게 변수입니다. 북한 문제도 미국 발표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8개월 만에 탈환한 헤르손 지역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전쟁 종식의 시작이라며 나라 전체의 평화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 광장. 시청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러시아에 빼앗겼다가 8개월 만에 되찾은 땅. 헤르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찾았습니다.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을 재탈환한 것은 종전, 즉 전쟁을 끝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r. Of course, you see our strong army. We are step by step coming to our country, to all the temporary occupied territories. 우크라이나군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나라 전체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 특히 다중 로켓 발사기 하이마스 등을 지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추가 반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재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러시아군이 점령지 곳곳에 남겨둔 폭발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not make the mistake of underestimating Russia. The Russian armed forces retain significant capabilities,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troops.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헤르손 방문에 대한 질문에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지역은 러시아 연방의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지키던 테슬라가 잇따른 사고에 차량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흰색 차량이 2차선 도로를 쏜살같이 질주하더니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를 피해갑니다. 통제를 잃은 듯 멈추지 않는 차량은 지나가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마주오던 3륜차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km 넘게 이어진 위험한 주행은 건물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가 올해 제작한 모델 Y.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일 난징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X 차량이 시속 150km로 달리다 도로 난간에 충돌했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就到这个位置，我刚刚转过来，车头还没转正，车子开始失控了。紧急反应就是踩刹车啊，踩刹车没有任何反应。 차량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테슬라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를 달리던 테슬라는 중국 토종 전기차들의 가파른 성장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전기차, 창안차와 지리차는 각각 3만 대와 2만 대 넘게 팔렸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은 17,000대에 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대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 위기 극복과 관련해 연설을 합니다. 발리 현지에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의 막이 오릅니다. 환영식을 시작으로 분야별 정상회의 세션이 이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2차례 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에너지, 안보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의제 발언을 합니다. 세계 정상들이 글로벌 복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러 정상이 모이는 만큼 약식 회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프놈펜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한중 관계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하루 동안 민항기 이동으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MBC 취재진은 어젯밤 늦게 발리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 늦게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도 네덜란드, 스페인과의 정상외교를 이어가는 한편 숙제로 남아있는 12구 참사 진상규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발리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미일 회담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한국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홍익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미야기현 등 3개 현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오전 7시 48분쯤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우리 군 관측대로 동해 상공에서 소실됐다고 정정했습니다. 日本列島を越えず日本海上空にてレーダーから消失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旨 지난 6월 5일에도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1시간쯤 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이 적어도 6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가 닷새 만에 8발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이지스함과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는 우리 군의 초기 정보가 일본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내놓은 공동 성명처럼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경우
이런 발사 지점이나 비행 거리, 종류 등의 정보를 3국이 교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과 이달 이미 2차례 미사일 대피 경보를 내렸던 일본으로선 한국의 초기 미사일 정보가 경보 발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느 한쪽이 아닌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찰위성은 일본이 10여 기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보완하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사일 정보는 지금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쳐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성명이 실제 이익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3국 공동 대응의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국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연 5%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오른 건데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어선 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주 연 4.96%였던 KB국민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 주말을 지나면서 5.01%로 올랐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 5.1%로 올랐고 우리은행 4.98%, 하나, 신한은행 4.85%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중 자금은 은행으로 특히 정기예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만 56조 원 넘는 돈이 들어와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 입출식 예금에선 44조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 8월 69조 4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증시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48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는 건 당장 기준금리가 연이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금방 깨갖고 돈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엔 큰 차질이 생기죠. 그거 믿고 대출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빼갖고 나가버리니까. 예금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대출 금리의 추가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튀르키예가 이스탄불 폭발 사건을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시리아 국적 여성 등 용의자 46명을 체포했는데요. 슬레이만 소울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미국이 이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조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슬레이만 소울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미국의 조의는 마치 살인범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온 것과 같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는 동맹이 그들 국가의 테러리스트를 숨겨주거나 테러리스트의 점령지를 지원하고 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방송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는 미국이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앞서 지난 13일 이스탄불 베이율루의 거리에서는 폭발물이 터져서 최소 6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습니다. 바하마 당국이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사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도 FTX를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계열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FTX가 고객들의 돈 100억 달러를 몰래 빌려준 사실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밤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 학교 소속 미식축구팀 선수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학생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10시 반쯤 일어났는데요. 한 남성이 대학 주차장에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교내에는 긴급 대피 메시지가 발송됐고 경찰의 추적 끝에 다음 날인 14일 오전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 대학교 소속인 올해 22살 남성으로 한때 미식축구팀에서 뛰었지만 1년 전부터는 축구팀 소속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를 살 때 잘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메일 아니면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리커 편지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차 매니팩처들이 한꺼번에 50만 차들, 20만 차들을 많이 리커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는 2021년하고 2022년 현대 일란트라, 현대 소나타, 현대 코나 많은 현대 모델들이 다 리커가 된 상황입니다. 현대뿐이가 아니라 키아, 아우디, 보보, 혼다 많은 차 매니팩처에 리커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내 차도 리커가 있나, 내가 어쩌면 이 차 종이를 못 받았나, 아니면 너무 잃느나 하는 분들은 꼭 National Highway Safety에 들어가셔서 빈 넘버를 넣어주고 내 차에 리커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리커 종이를 받았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리커 종이를 받을 때는 그 리커 종이를 가지시고 차 서비스 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차에 리커가 있는 차들은 리커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차를 고침을 받은 다음에도 문제가 발생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에 리커된 부분은 고쳤어도 커넥티비티, 차에 연결된 커넥션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리커의 부분을 고쳤다고 했어도 다른 문제의 발생이 나타나지 않겠다 하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리커를 받은 상황에서는 리커를 꼭 가서 수리하시고 그 다음으로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든지 리커하고 연결이 안 된 문제들 같이 리커하고 연결이 없어도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리한 치료를 갖고 리커 플러스 수리한 것들을 갖고 레몬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죠. 자, 그런데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또다시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실린 기사들입니다. 월드컵 시작 전 한국 선수들보다 200kg의 김치가 먼저 카타르에 도착했다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기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김치를 받아 카타르 현지에 보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를 바뀐 중국어 표기인 신치가 아닌 중국 채소절임인 파오차이로 표기해 보도하고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또다시 펼쳤는데요. 중국 누리꾼들도 관련 기사에 우리가 중국 문화를 모방하고 조작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본선 진출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애잔하다. 김치는 한국 거야 같이 대체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중국이 언제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시각을 인정할까? 이젠 그냥 딱해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분노 지수를 높였던 화제의 영상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옵니다. 그러자 도로 위에 차들이 길을 양보하는데요. 그런데 몇 분 뒤 영상 제보자가 인근 카페 앞에 서 있는 조금 전 그 구급차를 목격했습니다.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구급차에 타는 모습도 영상에 찍혔는데요. 물론 운전자가 근처 병원에 환자를 빠르게 내려주고 커피를 샀을 수도 있죠. 또 모든 긴급 차량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긴급 상황을 악용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딸인 티파니 트럼프가 레바논계 아프리카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딸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장녀 이방카죠. 그런데 트럼프에겐 이방카 말고도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 소식을 전한 막내딸 티파니 트럼프인데요. 이복자매인 이방카와 다르게 시종일관 조용한 행보를 보여 트럼프의 이친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지만 이번 결혼 소식으로 막내딸에게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결혼식에는 트럼프 가문이 전원 참석했고요. 아주 화려하게 치러졌다고 하네요. 최근 유명인, 이른바 셀럽들의 탈트위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흑인 배우죠. 우피 골드버그와 영화배우 티아 레오니, 또 R&B 가수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팝스타 토니 브렉스턴도 트위터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유명한 체슬리 썰런버거 전 기장과 러브송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세라 버셀리소도 트위터 사용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트위터를 떠나는 이유,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3,700명의 정규직 직원을 해고한 가운데 지난 주말 또다시 4,400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하죠. 이 중에는 특히 트위터의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같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외주팀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삽과 호미를 든 사람들이 강 주변을 살핍니다. 중국 하천에서 때 아닌 보물찾기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강바닥 보물찾기에 열심히인 이유. 불볕더위로 메말라 바닥을 드러낸 하천에서 청나라 시기 유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는 최근 수백 명의 사람이 유물을 찾겠다면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하천 바닥 이곳저곳을 파헤치고 다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후 하천은 유물을 찾는 사람들과 현지 언론, 또 보물찾기를 생중계하려는 블로거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